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혜와 생명. 채널을 지원하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 자랑이나 손주 자랑을 하며 살아간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평생 자식을 키우고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볼 시간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어느 날 자신에게 남은 것은 오직 자식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걸까요? 참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자식 자랑이나 손주 자랑은 공짜로 하지 말라고들 합니다. 그만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자신보다 더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니 기꺼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자식과 손주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겠죠.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배우 김영희 씨가 가족들이 자신을 오로지 돈으로만 여기는 것 같아 속상하다는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조차 외롭다고 말하며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식들이 와야 하니까 문을 열어둔 채 잠을 자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혹시라도 누워있다가 죽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아들의 집에 가면 방이 5개나 되는 궁궐 같은 집이라며 은근히 빈 방에 자신도 함께 살고 싶다는 속마음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 방을 옷방으로 쓸 거라며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런 자식의 태도에 섭섭함을 느낀 김영희 씨는 자식들이 보고 싶을 때 그들을 부르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안 청소나 반찬이 필요할 때 자식들을 부르고 올 때마다 용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용돈을 주면 자식들은 금세 집을 떠난다며 집에 오는 이유가 자신이 아니라 돈 때문인 것 같아 가장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용돈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돈을 세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돈으로만 보인다는 생각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보다는 자신의 돈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남일 같지 않습니다. 내 자식만은 다를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오히려 더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와 성인이 된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결혼한 자식에게 노후 자금을 다 내주고 함께 살림을 합치는 것은 오히려 집을 감옥으로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자식이 찾아와 함께 밥을 먹는 일은 평화로울 수 있지만 심리적 거리가 없는 곳에서 함께 섞이면 모두가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부모는 모든 자식에게 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뿌리는 중심의 힘을 상징하죠. 뿌리가 상처를 입으면 나무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식은 부모가 편안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뿌리인 부모가 지붕 역할까지 하려 하면 자식들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라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함께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따로 있어야만 하는 법입니다. 독립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심적으로 의지하면 자식에게 부담이 되고 자식이 부모에게 기대면 부모에게 짐이 됩니다. 이러한 부담감은 결국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식을 위해 사는 것을 멈추는 것이 오히려 자식을 위하는 길이 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내려놓고 자식의 독립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스스로도 독립해야 비로소 자식을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시골에 사는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녁상을 치운 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오늘 낮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버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딜 가긴 그냥 바람 쐬고 왔지. 어머니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내일은 뭐 하실 건가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뭐 하긴 고추모 심어야지. 그러자 어머니는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아버지가 답했습니다. 날은 무슨 날, 맨날 그날이 그날이지. 그러자 어머니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이에요. 옆집 창식이랑 창길이는 벌써 다녀갔다던데. 어머니는 말없이 담배를 물고 한숨을 쉬며 불을 붙였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때가 되면 찾아오는데 우리 집 애들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처럼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오지도 않는 자식들 이야기 왜 꺼내요? 아버지가 말하자 어머니는 서운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답했습니다. 서운하니까 그렇죠. 당신도 안 서운한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할 말이 없자 헛기침만 내뱉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푸념했습니다. 세상 일은 우리 자식들만 하나 봐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자식 잘못 키운 내 죄죠. 내 죄. 밥상을 치우며 그렇게 혼잣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지도 않는 자식들 기다려서 뭐 하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는 어머니의 푸념이 듣기 싫었는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조용했던 마을은 아침부터 분주해졌고 이 집 저 집으로 승용차들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침밥도 드시지 않은 아버지가 고추모를 심으러 간다더니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고 여기저기 아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창고 문을 열어보니 낯선 보따리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풀어보니 참기름 1병, 고춧가루 1봉지, 엄나무 껍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관절염과 신경통으로 고생하는 것을 아는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보따리를 열어보니 참기름 1병과 고춧가루 1봉지, 그리고 민들레 뿌리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간이 좋지 않아 고생하는 작은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정성껏 챙겨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보따리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언제 그렇게 준비하셨을까요? 엄나무 껍질을 구하려면 험한 산을 올라야 하는데 언제 그런 산을 다녀오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요즘은 민들레 구하기도 힘든데 몇 날 며칠을 캐야 그만큼 모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보이지 않으셨던 이유가 읍내에 나가 참기름을 짜오셨던 것이었지요. 자식들이 이 정성을 과연 알기나 할까요? 어머님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네 어귀 장승배기에 아버님이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구부정한 허리와 초췌한 모습으로 멀리 동네 입구를 바라보고 계시는 뒷모습이 쓸쓸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아버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고추모는 안 뽑고 이렇게 청승 떨지 말고 얼른 갑시다. 그러면서도 작년에 오지 않았던 자식들이 올해라고 올 리 없다는 현실을 조용히 인정하며 아버님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제야 아버님은 마지못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좋나요? 얼른 가서 아침 먹고 고추모나 심읍시다. 그러나 걸음을 옮기면서도 계속 동네 어귀를 돌아보는 아버님의 모습이 어머님의 가슴을 더욱 저리게 했습니다. 없는 자식 복이 갑자기 어디서 생기겠어요?
그냥 없는 듯 살아요. 아버님이 헛기침을 하며 따라오는 모습이 어머님에게는 더욱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어머님은 아들이 오면 잡아주려고 애지중지 키워온 씨암탉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니 우리 둘이 씨암탉이라도 잡아먹읍시다. 이렇게 아껴서 뭐 하겠어요. 자식 복도 없는데. 그러면서 아침 밥상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고추 모고 뭐고 다 제쳐두고 하루쯤 편히 쉬어요. 괜히 억지로 일하다 병이라도 나면 큰일이에요. 어머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님은 맞장구 치며 말했습니다. 다른 집은 아들딸들이 와서 외식이다 뭐다 한다던데 우리도 씨암탉 잡아 술이나 한잔합시다. 그러던 중이었습니다. 아침상을 마주하고 한 숟가락을 뜨려는 순간 아버지, 어머니 하며 막내딸과 사위가 들이닥쳤습니다. 어렸을 적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를 저는 딸이라 늘 걱정만 했던 딸이 사위와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며 허겁지겁 들어왔습니다. 놀란 어머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너 어떻게 온 거니? 몸도 성치 않은 네가. 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날이라 떡 해왔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쑥 버무리떡이에요. 그러면서 아직 따뜻한 쑥 버무리떡을 꺼내놓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침부터 떡을 어떻게 만들었니? 어머님의 물음에 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랑 박서방이 새벽부터 같이 만들었어요.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사위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장모님, 이 사람이 어제부터 난리였어요. 장인어른이 쑥 버무리떡 좋아한다고 쑥 뜯으러 가자고 새벽부터 떡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오지.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왔어? 사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쑥 버무리떡은 따끈할 때 먹어야 맛있다며 식기 전에 아버님께 드려야 한다고 뛰다시피 왔습니다. 몸도 성치 않은 딸이 이토록 애를 써서 온 모습을 보며 어머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딸에 대한 아픔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한쪽 다리가 불편한 사위를 얻어 시집을 보냈던 딸이었기에 그저 잘 살기만을 바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던 딸이었습니다. 딸의 따뜻한 마음에 어머님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막내딸은 사위와 함께 카네이션 2송이를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이거 어제 장터에서 사왔어요. 예쁘죠? 제가 직접 달아드릴게요. 딸은 밝게 웃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었고 아버지,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알았죠?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오래 살마. 너희도 행복하게 잘 살아라. 박서방도 덧붙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두 분 정말 오래오래 건강히 사세요. 어머님은 그 말에 진심으로 고맙다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정말 고맙네. 어서 이 쑥떡 먹어보자. 맛이 어떨지 모르겠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쑥 버무리떡을 한 입 넣으면서 목젖이 울컥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일부러 감정을 숨기며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정말 맛있구나. 이렇게 맛있는 쑥떡은 처음이야. 당신도 그렇지요? 아버님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사위는 잊은 듯 보따리에서 술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아버지, 어머니 드리려고 제가 산삼주를 담았어요. 작년에 산에서 캔 건데 팔자고 해도 장인어른 드리려고 안 팔고 준비했지요. 어머님이 물으셨습니다.
산삼이라니, 정말이야? 사위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작년에 매봉산에서 캔 겁니다. 아버님은 떨리는 손끝으로 술병을 받아들며 감격했습니다. 몸도 불편한 네가 산삼까지 캐오다니 정말 고맙구나. 그러자 사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한테 이렇게 예쁜 색시를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려, 앞으로도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사위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르신 두 분 오래오래 건강히 사세요. 아버님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슬며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병신 자식이라 불쌍하게만 여겼지 아들처럼 공부도 시키지 못하고 결혼식도 못해준 딸이었는데 그렇게 자책하며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늘 있는 듯 없는 듯 신경 쓰지 않았던 딸이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찾아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지요. 더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쑥 버무리 떡을 밤새워 준비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님은 그동안 아들들만 신경 쓰고 병신 딸이라며 멀리했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딸이 보여준 정성과 마음은 평생 간직할 만큼 깊고 따뜻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씨암탉 잡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난 자식들에게 주려고 키웠던 닭이었는데 결국 못난 딸과 사위를 위해 잡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황송해하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먹을 자격이 있을까요? 어머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자네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사위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옛말처럼 몸이 불편한 딸이 오히려 진정한 효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님과 어머님은 깊이 느꼈습니다. 효도란 특정한 형식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진심과 정성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식들의 마음과 정성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효도의 진정한 의미였음을 실감하며 두 분은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주자가 말했듯이 부모님이 생전에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잘 모시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떠나신 후에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고 좋은 음식을 올린다 한들 그분들이 느낄 수 없으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은 없습니다. 하늘 같은 부모님의 은혜는 언제나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이 순간 잠시 두 눈을 감고 부모님을 떠올리며 깊은 묵상에 잠겨보세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미루고 심지어 먹고 쓰는 것조차 아껴가며 자식을 위해 헌신하신 부모님께 우리는 존경과 섬김으로 보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이며 부모님께서 자식을 통해 쉼을 얻으시길 바라는 진정한 효도의 의미를 되살리는 길입니다. 또한 그 효심이 자신에게도 돌아와 자식들에게 효를 받는 아름다운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아프면 한밤중이라도 병원으로 업고 달려가지만 자식은 부모님이 아프면 조금만 참으세요. 날이 밝으면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라며 자신의 피곤함을 우선시하기도 합니다. 그 사이 부모님은 밤새 고통 속에 힘겨워하시는데 자식은 오히려 자신의 잠을 이루지 못하는 괴로움을 더 크게 여깁니다. 부모님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기심은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부모님이 자식을 향해 품으신 그 넓고 깊은 사랑은 결코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함께 살며 효성이 지극했던 자식도 결혼 후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옅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개 배우자의 지속적인 반대와 처가나 시가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부모님을 소홀히 하게 만드는 행동은 반드시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똑같은 외면을 당하지 않으려면 오늘날 부모님께 제대로 효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돈을 벌어 부유해지면 현재의 풍족함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욕심내며 부모님께는 나중에 효도하겠다는 약속만 남깁니다. 반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는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중이라는 약속은 현실에서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영원히 늙지 않고 현재의 모습으로 남아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의 젊음 역시 영원하지 않으며 몇십 년 후에는 우리도 현재 부모님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부모님이든 처부모님이든 정성과 마음을 다해 진정한 효도를 실천하며 그 속에서 아름다운 삶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합니다. 나이 들어 자식 자랑과 손주 자랑을 낙으로 삼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 자식 키우고 가족을 돌보느라 자기 삶을 돌아볼 여유 없이 살아온 부모님께 남은 것은 결국 자식뿐입니다. 이것이 현실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안타까움과 함께 부모님께 더 잘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손주 자랑은 공짜로 하지 말라고들 하죠. 그만큼 부모님의 마음속에 자식과 손주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의 은혜에 보답할 때입니다. 자식은 자신보다 더 중요한 존재이며 자랑하고 싶은 대상입니다. 자식과 손주에 대한 자랑은 많은 경우 기꺼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 전원주 씨는 가족들이 나를 돈으로만 보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외롭다고 느끼며 만약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식들이 와야 하니까 문을 열고 잠을 자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애들이 와야 하지 않나, 혼자 누워있다가 죽으면 어쩌지 라며 외로움을 표현한 전원주 씨는 아들 집을 가면 궁궐 같고 방이 5개나 있어서 번쩍번쩍하다고 말하며 은근히 자신도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그거 옷방으로 쓸 거다 라며 합가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였고 전원주 씨는 서운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보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 있다고 전하며 집 청소나 반찬이 필요하면 자식들을 부른 후 오면 용돈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오면 돈봉투를 빨리 줘야 한다고 말하며 돈을 주면 금방 일어나서 간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기억에 가장 남는 일은 며느리가 돈을 받자마자 돌아서서 돈을 세는 모습을 본 일이었습니다. 내가 할머니로 안 보이고 어머니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일 때 가장 속상하다고 하며 가족들이 자신보다 자신의 돈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 들수록 내 자식도 점점 그런 모습을 보일까 걱정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모와 다 큰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결혼한 자식에게 노후자금을 모두 주고 살림을 합치는 것은 집이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독립된 공간에서 찾아와 함께 밥을 먹는 것은 평화로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심리적 거리가 없는 공간에서 서로 섞이면 모두가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누구에게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는 중심을 잡아주는 힘입니다. 뿌리가 닫히면 나무는 제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식은 부모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뿌리인 부모가 지붕 역할을 하려고 하면 숨이 막히고 그때 부모는 자식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성장한 생명은 누구나 자립하고자 하며 따로가 되어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해야 할 상황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게 되면 그것이 자식에게 부담이 되고 자식이 부모에게 기대게 되면 그것이 부모의 부담이 됩니다. 이런 감정은 불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 자식을 위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였던, 아버지였던 시절을 졸업하는 것에 감사하며 이제는 마음속에서 자식을 독립시키고 스스로 독립해야 자식은 그저 친한 친구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시골에 사는 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어머님이 물었습니다. 그래, 낮엔 어딜 갔다 온 거요? 가긴 어딜 가, 그냥 바람이나 쐬고 왔지. 아버님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일은 무얼 할 거요? 하긴 무얼 해, 고추 몰아 심어야지. 내일이 무슨 날인지나 아시오? 날은 무신날, 맨날 그날이 그날이지. 어버이날이라고 옆집 창식이, 창길이는 벌써 왔습디다.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당겼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다들 철이 들고 어느 때가 되면 찾아오는데 우리 집 자식들은 뭐가 그리 바쁜지 어머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푸념을 하셨습니다. 오지도 않는 자식 얘기를 왜 해? 라고 말하며 서운함을 토로하셨죠. 서운하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오. 아버님은 할 말이 없으셔서 헛기침만 하셨습니다. 세상 일이 모두 우리 자식들만 하는 걸까?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자식 잘못 기른 내 죄지. 내 죄야. 어머님은 밥상을 치우며 푸념 아닌 푸념을 계속하셨습니다. 안 오는 자식 기다리면 뭐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아버님은 어머님의 푸념이 듣기 싫었는지 그만 집을 나가셨습니다. 조용하던 마을의 아침에 승용차들이 여기저기 드나들었고 이 양반이 아침도 안 먹고 어디 가셨나? 고추모는 심겠다더니 비닐하우스에 고추모도 안 뽑고 어머님은 이리저리 아버님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광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싶어 광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낯선 보따리가 2개 쌓여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풀어보니 참기름 1병과 고춧가루 1봉지, 그리고 엄나무 껍질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늘 관절염과 신경통에 고생하는 걸 알고 준비해 두었던 것이었죠. 또 다른 보따리를 풀자 그곳에도 참기름 1병과 고춧가루 1봉지, 민들레 뿌리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간이 좋지 않아 늘 고생하는 걸 알고 미리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어머님은 그것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준비하셨는지. 엄나무 껍질을 구하려면 높은 산에 가야 하는데 언제 그런 산을 다녀왔는지. 요즘 민들레도 구하기 힘든데 몇 날을 캐야 저만치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안 보이시더니 읍내에 나가 참기름을 짜오셨던 거죠. 어머님은 자식들이 이 마음을 알까 걱정하며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동네 어기 장승배기에서 아버님이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구부러진 허리로 초췌한 모습이었고 저 멀리 동네 입구만 바라보고 계셨죠. 어머님은 아버님의 마음을 잘 알기에 시치미를 떼고 아니 여기서 뭐 하시오. 고추모는 안 뽑고 청승 떨지 말고 어서 갑시다. 작년에도 안 오던 자식들이 금년이라고 오겠소? 라고 말하며 손을 잡고 이끌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버님은 못 시킨 척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날씨 왜 이리 좋은기요? 어서 가서 아침 먹고 고추모나 심읍시다.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따라오면서도 계속 동네 어귀를 바라보셨습니다. 없는 자식 복이 어디서 갑자기 생긴다오? 그냥 없는 듯 잊고 삽시다. 헛기침을 하며 따라오시는 아버님이 애처롭게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이 오면 잡아주려고 애지중지 기른 씨암탉을 보고 어머님은 오늘은 어버이날이니 우리 둘이 씨암탉이나 잡아먹읍시다. 까짓 거 아끼면 무얼 하겠소? 자식 복도 없는데 라며 아침 밥상을 차리면서 오늘은 고추 뭐고 그냥 하루 편히 쉽시다. 괜히 마음도 안 좋은데 억지로 일하다 병나면 큰일 아니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집들은 자식들이 와서 좋은 음식점에서 외식을 하고 뭐든 하겠지만 우리 집은 씨암탉을 잡아 술 한잔 하자는 거죠. 그때였습니다. 아침상을 마주하며 한술을 뜨려던 찰나 아부이, 어무이 하며 제 너머로 막내딸과 사위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고 다리를 저렸던 딸이라 늘 구박만 주었던 그 딸이었는데 사위와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며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깜짝 놀라며 네가 어떻게 제 몸 하나 잘 가누지 못하는 네가 어떻게 왔니? 하니 어무이, 아부이 오늘 어버이날이라 왔어요. 아부이가 좋아하는 쑥 버무리떡 만들어 왔어요. 그러면서 따끈따끈한 쑥 버무리떡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침에 어떻게 이 떡을 만들었니? 물으니 저희하고 나하고 오늘 새벽부터 만들었어요. 맛있을지 몰라요. 하고 히히 웃었습니다. 이복의 박서방 어떻게 된 거야? 장모님, 저 사람이 어제부터 난리를 쳤어요. 장인어른께서 쑥 버무리떡 좋아하신다고 쑥 뜯으러 가자고 난리를 치고 밤새 울고 새벽부터 만들었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왔어? 천천히 오지. 저 사람이 쑥 버무린 떡은 따끈할 때 먹어야 맛있다고 식기 전에 아버님께 드려야 한다고 뛰다시피 해서 가지고 왔어요. 에이구, 몸도 성치 않은 자식인데. 어머니는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했던 딸이 몇 년 전 한쪽 다리가 불구인 사위를 얻어 시집을 보냈던 그 딸이었죠. 언제나 어머니 마음 한구석에는 아픔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그저 두 사람의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그 마음을 알기에 어머니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참, 아부이, 어무이 하며 카네이션 두 송이를 꺼내 내미는 것이었죠. 저희가 어제 장터에 가서 사왔어요. 이쁘죠? 하고 웃으며 카네이션을 아버님과 어머님 가슴에 달아주었습니다. 아부이, 어무이, 오래오래 살아야 돼. 알았지? 그래, 알았다. 오래 살음아, 너희들도 행복하게 잘 살아라. 박서방, 정말 고맙네. 아니에요. 장모님, 두 분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그려. 정말 고맙네. 아부이, 어무이,
어서 이 쑥떡 먹어봐요. 맛이 어떨지 몰라요. 그래, 알았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쑥 버무리 떡을 입에 넣으며 목젖이 울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가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참으며 그래, 참 맛있구나. 이렇게 맛있는 쑥떡은 처음 먹어보는구나. 당신도 그렇지요? 응. 아버님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사위가 보따리에서 술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아부이 어머니께 드린다고 박서방이 산에서 캔 산삼이에요. 작년에 매봉산에서 캐왔어요. 팔자고 해도 장인어른께 드린다고 팔지 않고 술을 담았어요. 박서방이 산삼을 캤구먼? 네. 작년에 매봉산에서 한 풀이 캐시요. 에구,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산삼주를 받아든 아버님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평생 호라비로 늙어갈 몸인데 저렇게 이쁜 색시를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무슨 소린가. 몸도 성치 않는 자식을 받아준 자네가 고맙지. 아니요. 저한테는 너무 과분한 색시구먼요. 그려. 앞으로도 못난 자식 잘 부탁하네. 장인, 장모 어르신, 오래오래 사세요. 아버님은 눈시울이 뜨거워 더 이상 앉아있지 못하고 슬며시 일어나 나가셨습니다. 병신 자식이라 불쌍하게만 여겼던 아들처럼 공부도 시키지 않고 결혼식도 하지 않으며 시집을 보냈던 그 딸 자식이었죠. 그저 시집 보냈으니 있는 듯 없는 듯 신경 쓰지 않았던 그 딸이 어버이날을 맞아 이렇게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더구나 내가 좋아하는 쑥 버무리 떡을 밤새워 가며 만들고 해가 지고 나서야 온다니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떡을 먹어본 적이 있었던가. 무엇이든 아들들만 주려고 했던 내가 병신딸은 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병신 자식이라고 업신여겼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불구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딸의 마음이 이렇게 깊은 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들 때문에 서운했던 마음이 딸로 인해 풀리게 되었죠. 먼 아들보다 가까운 딸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슴 저 깊은 곳에서 뭉클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딸 자식이 고마웠고,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많이 미안했습니다. 한참 뒤 밖에서 씨암탉을 잡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난 자식들 주려고 키운 것이 아닌 못난 딸 자식에게 주려고 잡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귀한 사위 주려고 장인어른이 씨암탉 잡나 보네. 어이구, 황송해서 어쩌죠? 장모님, 아닐세. 자네는 씨암탉 먹을 자격 충분하네. 고마워요. 옛말에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고 했던가요? 몸이 불편한 딸이 진정한 효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효라는 것이 몇 가지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품 안의 자식처럼 살아 생전에 효도를 다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주자십회 운중에도 불효 부모 사후회가 으뜸이라고 했듯 부모님 살아 생전에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살아생전 잘 모셔야 그것이 효도지. 사후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 소용이 없어요.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은 없습니다. 하늘 같은 부모님의 은혜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두 눈을 감고 묵상에 잠겨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먹고 쓰고 싶어도 가족을 위해 아끼며 살아온 부모에게 우리는 존경과 섬김으로 자식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평생 갚아도 못다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보답이자 부모가 늙어 자식 덕에 편히 쉬게 되는 의미에서 자식의 식자를 실식자로 표기하게 된 본래의 의미를 되찾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결국 미래의 자신도 자기 자식들로부터 효행을 받는 아름다운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새벽이라도 병원에 업고 가지만 자식은 부모가 아프면 졸리고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날이 밝으면 모시고 갈 테니 조금만 참으라고 자기 몸만 생각하며 잠을 잡니다. 부모는 밤새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자식은 자신의 잠 못 이루는 괴로움이 부모의 질병 고통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하며 부모의 괴로움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능력을 모든 면에서 능가할 수도 있겠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그 넓은 마음만큼은 결코 능가할 수 없습니다. 집안에서 부모와 함께 살 때는 효성이 지극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 공경의 깊이가 얕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반대와 지나치게 시가나 처가에 대한 기대가 부부 사이에 영향을 미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불효를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면 언젠가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똑같은 외면을 받을 것이라는 부메랑의 법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돈을 벌어 풍족해지면 그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자신을 존재하게 한 부모에게는 나중에 효도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는 현실에서 자금이 허락하는 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효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늙지 않고 계속 현재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젊음이 영원할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면 결국 우리도 늙어 부모가 되었을 때 지금의 부모님과 같은 처지에 놓일 것이라는 사실을 가슴속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자신을 낳아주시고 정성을 다해 길러주신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처부모와 시부모에게도 진심으로 효도를 실천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삶의 전환점이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재미있고 의미 있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